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에피소드 1.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유나이티드의 그 시절. 19세기 말 잉글랜드는 근대 축구 보급이 확산하면서 학교, 직장 등 단합의 수단으로 축구가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1878년에 시작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죠. 본래 이름은 뉴튼히스 FC, 동맨체스터 뉴튼히스에서 영업 중이었던 철도회사 랭커셔 앤 요크셔 레일웨이의 직원들이 힘을 합쳐 만든 팀이었습니다. 뉴튼히스는 맨체스터 지역 아마추어 리그에서부터 1888년 콤비네이션 리그, 1889년 12개 팀으로 이루어진 독립리그 얼라이언스 리그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2년 당시 잉글랜드 1부였던 풋볼 리그가 2부로 확장하면서 얼라이언스 리그 소속 팀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뉴튼히스는 얼라이언스 리그에서 당시 2위를 차지하면서 풋볼 리그 1부에서 첫 시즌을 보내게 됐는데요. 1부 최하위로 리버풀과 승강전에서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했지만 이듬해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렇게 맨유의 눈물 나는 시련이 시작됐죠. 늘 하위권을 전전하면서 티켓 수익은 갈수록 떨어졌고 랭커셔 앤드 요크셔 레일웨이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죠. 시쳇말로 뼈 빠지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뉴튼히스 회장은 1902년 법원에 해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뉴튼히스가 해체되었다면 지금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뉴튼히스에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맨체스터 지역에서 양조업을 하던 사업가 존 헨리 데이비스가 투자를 해준 것이었죠. 데이비스 회장을 비롯한 3명의 투자자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난 뉴튼히스는 우울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더 많은 팬을 모으기 위해 넓은 연고지를 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하게 된 클럽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맨유는 인근 도시 벌리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던 어니스트 맥널 감독을 영입합니다. 맥널 감독은 1905-06 시즌 2부 리그에서 2위 성적을 내면서 맨유를 1부 리그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사상 첫 번째 슈퍼스타 빌리 메러디스를 영입하게 되었죠. 빌리 메러디스는 사실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의 스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905년 아스톤 빌라전에서 상대 선수 매수를 시도했다는 익명의 투서를 근거로 잉글랜드 축구협회로부터 18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죠. 증거가 부실한 상황에서 중징계를 맞았던 메러디스는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커리어가 붕뜬 상태가 되었고 때마침 스타가 필요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메러디스를 공짜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맨유는 1907-08 시즌 당대 최강이었던 아스톤 빌라를 제치고 풋볼 리그 1부 정상에 올라섭니다.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역사적인 첫 번째 리그 우승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시즌 1908-09 시즌에는 FA컵 트로피까지 들어올립니다. 맨유의 연이은 성공에 존 헨리 회장은 당시 거액인 6만 파운드를 클럽에 기부했고 바로 오늘날 꿈의 구장이라 불리는 올드 트래포드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듯했던 맨유의 첫 번째 전성기는 허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바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것이었죠. 많은 선수들이 징집되고 축구는 멈췄습니다. 올드 트래포드는 이제 막 개장했음에도 전쟁 탓에 개점 휴업을 한 상태가 되었죠. 막대한 유지비 때문에 맨유는 재정난에 빠지게 됩니다. 더불어 1915년 맥널 감독과 데이비스 회장이 공들여 영입한 실력파 선수의 상당수가 굿 프라이데이 스캔들에 연루되는데요. 바로 불법 도박 혐의에 휘말렸던 것이었죠. 그들은 평생 피치로 복귀할 수 없었고 이는 1921-22 시즌 강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던 존 헨리 데이비스 회장이 1927년에 사망하게 되었죠. 이후 맨유는 4년 동안 제대로 된 구단주가 없어 재정이 매우 악화됐습니다. 선수들은 누적된 체불 임금을 해결해달라고 했지만 맨유는 줄 돈이 없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맨체스터 지역 유니폼 제조기업 사업가 제임스 윌리엄 깁슨이었죠. 화끈한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클럽이 점진적 발전을 꾀하도록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불어넣어 주었고 2부 리그를 전전하던 맨유는
1935-36 시즌 2부 리그 우승과 함께 5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하게 되었죠. 다음 시즌인 1936-37 시즌 곧바로 강등을 당하지만 1937-38 다시 재승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맨유는 다시 한번 전쟁이라는 요소에 발목을 잡힙니다. 1940년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올드 트래포드가 군수 창고로 징발되었고 선수들도 징집되었던 것이었죠. 풋볼리그는 1939-40 시즌을 끝으로 중단되었고 전시리그라는 이름으로 권역별 리그가 진행되게 됩니다. 맨유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경기를 치르려고 했지만 나치 독일 공군의 주요 표적이 되면서 걸핏하면 폭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1년 올드 트래포드의 메인 스탠드를 폭탄이 직격하면서 경기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맨유는 이후 1949년 올드 트래포드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맨체스터 시티의 안방이었던 메인 로드와 지역팀 스톡퍼드 카운티 FC의 에찔리 파크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에피소드 1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유나이티드의 그 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에피소드는 한국 축구 잡지 베스트 11의 2023년 5호로 맨유 특집에 있는 히스토리 콘텐츠 중 한 부분입니다. 2편에는 맷 버스비 시절, 3편에는 버스비와 퍼거슨 사이의 이야기, 4편에는 알렉스 퍼거슨 시절, 5편에는 최근의 맨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이콘 콘텐츠가 메인으로 있는데요. 여기서는 맨유를 대표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퍼거슨은 물론 맨유 역대 최고 트리오 바비 찰튼, 데니스 로, 조지 베스트와 라이언 긱스 그리고 웨인 루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박지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 맨유 7번 역사에 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요. 집중해서 읽을 부분과 가볍게 읽을 부분들이 존재했고 사진들도 중간중간 큼지막하게 박혀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맨유 특집을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베스트 11 측의 유니폼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이미 구매하셨거나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댓글이나 설명란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맨유튜브였습니다.